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아님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건가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 어느새 주체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보이는 그 모습만으로 괜찮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사랑받고 싶다, 저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다는 인정 욕구를 느낀다. 극히 자연스러운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슬픔과 좌절, 무력감을 느끼고 인생의 냉엄한 현실을 깨닫기도 한다. 이 인정 욕구가 지나치면 그 사람은 노예와 다름없이 자신의 행동 원리를 남의 손에 쥐어주게 된다. 본인의 기분이 아닌 타인의 기분에 따라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개성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긴장 상태입니다. 항상 경계하며 의심부터 하니 삶이 피곤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모욕하고 있는 것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만들어낸다. 대부분의 행위에는 동기가 있는데 얼핏 무례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꼭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헤아려 보면 수긍할 수 있는 나름의 이유를 발견하기도 한다. 현재 자신의 관점으로 파악되는 사실만 가지고 성급히 전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검토해 보는 것. 이러한 균형적인 상상력이야말로 불필요한 분노를 억제하고 타인에게 관용적인 자세를 품게 만든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은 굳어버린 자기 판단일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욱하는 성격 탓에 참지 못하고 폭발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늘 후회하는데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실행한 후에는 불평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얽히는 이상 어떤 일이든 즐거운 순간만 있을 수는 없으며 괴롭고 힘든 순간이 더 많을 때도 있다. 이때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부정적 상황을 한 걸음 앞서 예측해두는 것보다 지혜로운 대처는 없다. 여과 없이 불만을 내쏟고 화를 터뜨려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대신 묵묵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여유가 성장의 양식이 된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남들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나만의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가끔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의 확신을 옳지 않다며 흔드는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마땅히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을 행함에 있어 다른 이에게 보여지는 것을 결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확신과 다른 판단을 할지라도 말이다. 그대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 행동 자체를 피하라. 그러나 실로 올바르게 여긴다면 옳지 않다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요즘 들어 부쩍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 보기에도 번듯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위해 살았는지 회의가 듭니다. 그냥 이대로 죽으면 끝인데 굳이 아등바등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자유롭고 싶다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에 마음 두지 않아야 한다. 판단, 의욕, 혐오처럼 우리의 움직임에 의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속하지만 육체나 재산, 타인으로부터의 평판, 지위 같은 것처럼 우리의 움직임에 의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원래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으며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취약하고 예속적이며 방해받고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남 탓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에 돌아와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타인도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자신이 불행한 원인을 두고 다른 이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이제 교육받기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다. 다른 사람도 자신도 비난하지 않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다들 책임감 없이 일하고 월급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회사 분위기도 엉망이고요. 사장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만일 그대가 그대의 자식이나 아내,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살아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을 그대가 통제하기를 바라고 남의 것이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예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 역시 어리석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 것, 다른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에 전념하라. 친구가 이번에 차를 외제차로 바꿨는데 정말 부럽더군요.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런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워하다 보니 배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의 장점을 내세워 잘난 척하지 마라. 만일 한 마리의 말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나는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을 만하다. 그러나 그대가 우쭐한 어조로 나는 아름다운 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말의 장점으로 거만을 떨고 있을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대 자신의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심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대가 심상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에 부합한다면 그때는 마음껏 의기양양해도 좋다.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지닌 진정한 장점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이런 힘든 감정 상태일 때면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힙니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죽음, 주방, 그 밖에 무엇이든 무섭다고 생각되는 일을 매일 그대 눈앞에 두는 것이 좋다. 앞서 말했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특히 죽음을 떠올리기를. 그럼으로써 그대는 결코 비참한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도를 넘어 무언가를 지나치게 욕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량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선 연극배우다. 기억하라. 그대는 연극배우다. 극작가가 원하는 대로 단편이면 짧게, 장편이면 길게 주어진 역을 연기하는 배우다. 만약 극작가가 그대에게 거린 역할을 맡긴다면 그의 충실한 연기를 펼쳐야 한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 군왕, 평범한 서민 역할이 주어질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대의 일은 맡은 역할을 잘 연기하는 것이며
역을 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다. 그대의 역량을 넘어서는 무언가 큰 역할을 그대가 맡으려 한다면 그 역할로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잘할 수 있었던 역까지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제 나름대로 하루를 꽉 채워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티나지 않게, 실제로는 바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업무 시간 내내 집중하여 일하고 퇴근 후에도 집에서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정신 빠진 사람처럼 피곤해도 움직일 힘이 남아있으면 자꾸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향해야 한다. 과도하게 몸을 단련하거나 많이 먹거나 많이 마시거나 많이 배설하거나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과 같이 육체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오히려 이런 일은 부수적인 일과로서 짧게 행해져야 하며 우리의 관심은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로 향해야 한다. 얼마 전 직장 상사로부터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가슴 속에 응어리만 쌓여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감정 조절이 안 되더군요. 아직까지도 그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역경에 맞서는 힘을 내 안에서 찾는 습관을 들인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대는 자신을 돌아볼 것을 기억하라.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대 안의 능력을 발견해내라. 미남미녀의 유혹 앞에 놓일 때 그대는 내면에서 자제심을 발견할 것이다. 큰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인내심을 발견할 것이다. 부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면 참을성을 발견할 것이다. 이처럼 역경에 맞서는 힘을 그대 안에서 찾는 습관을 들인다면 심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대가 사로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행복인데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절제를 꼽습니다. 즉,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조금만 덜 바라고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엔 오늘날과는 달리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이웃끼리 교류가 잦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마을 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인구수가 적다 보니 동네 주민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생기면 온 동네방네 알려지는 건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평판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이어져 온 스토아 철학은 항상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선 다소 도태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말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법,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며 헛된 욕망을 버리는 법, 누구나 겪는 갈등을 나만의 문제로 떠안지 않는 법, 단순한 상식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카로운 역설로 이루어진 그의 말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고정관념을 타파합니다. 여러 고전작품 중에서도 특히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의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감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희노애락이나 여러 가지 감정조차도 통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글은 냉철하고 예리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응시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우울함이 만연한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